대한민국의 역사에는 우리의 이웃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던 치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대부분을 식민 지배하고 심지어 세계전쟁을 일으켰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섬나라가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을 장악하고 세계전쟁을 일으켰던 그 원인과 원동력은 어디서 온 걸까요? 오늘은 그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 러일전쟁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894년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며 일본은 중국 진출 야욕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아시아의 중화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을 러시아가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일본의 만주 진출을 좌절시키고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 일본의 군대를 철수시키는 삼국 간섭을 성공시켜 러시아는 리순과 따렌을 얻습니다. 당시 러시아로서는 리순항이 그들의 부동항이었으며 여기를 통해 아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해군기지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의화단 사건으로 15만 병력을 만주 지역에 주둔시킵니다. 더 나아가 만주 지역에 일본군 철수를 명하고 동시에 일본에게 한반도를 중립화시킬 것을 강경하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순수하게 따를 리 없죠. 일본은 당시 러시아의 또 다른 경쟁 상대 영국과 동맹을 맺고 러시아에게 맞섭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갑니다. 1902년 그들은 중국의 압록강 근처를 장악해버립니다. 이를 통해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르며 용안포 사건으로 폭발합니다. 이 용안포 사건이 러일전쟁의 근본적인 이유라고도 합니다. 이후 일본은 보다 강도 높은 협상을 제시 한반도를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협상과 동시에 전쟁 준비를 해나갑니다. 일본은 한국에 병참 기지를 건설, 심지어 압록강 주변에 요새를 건설합니다. 러일전쟁을 우려하던 대한제국 황제 고종은 1904년 2월 중립국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로 한일 의정서를 체결시키며 중립국 선언은 허무하게 무산됩니다. 중립국 지위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동양 3국 중 가장 먼저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개혁에 성공, 그런 힘을 바탕으로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아시아 지역의 최강국으로 급부상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지속적인 군비 확장에 힘씁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본을 러시아는 강하게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신들을 견제하는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를 견제하는 영국 그리고 미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일본은 영국과 미국에게 많은 기술과 자본의 지원을 받으며 군사력을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준비하며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금액은 청일전쟁에 들었던 비용보다 8배나 많은 17억 3천만 엔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당시 일본 국민 총생산 2억 6천만 엔보다 6배나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국의 중앙은행 부총재 다카하시를 자신의 우방국 영국 런던에 보내 자금 조달 임무를 맡깁니다. 하지만 동양의 작은 섬나라의 승리를 담보하여 돈을 빌려줄 용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런던의 금융가들의 모임에서 제이콥 시프라는 유대계 금융가를 만납니다. 제이콥 시프는 당시 미국의 투자 금융기관 쿤 로앱의 최고 경영자였고 자선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러시아의 유태인 핍박 활동에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카하시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전선에서의 기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03년 5월 러시아군이 용안포를 점령하며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은 폭발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사실 일본은 이미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병력과 병참 기지를 한국에 준비하는 만만의 준비를 해두었죠. 그렇지만 당시 러시아 육군 병력이 일본보다 4배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땅이 워낙 넓었고 당시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설치되지 않아 병력이나 자원의 수송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극동지역 주둔 병력을 대등했습니다. 1904년 1월 일본 육군 참모총장 오야마는 러시아와의 단교를 선언하고 곧바로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을 사령관으로 삼아 함대를 출동시킵니다. 사세보에서 출항한 일본의 함대는 인천 제물포와 리순항에 있는 러시아 함대의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양국의 전력은 비슷했으나 일본은 러시아 함대 주요 간부들이 축제에 참가한 성모 마리아 기일의 날짜를 골라 기습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또한 당시 대한제국의 최초 군함 양무함도 일본의 정찰 업무에 동원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4년 8월 일본 함대는 러시아 리순 함대를 패배시키고 이런 리순 함대를 지원하러 온
블라디보스토크 함대마저 각계격파시키며 일본 함대는 한국의 모든 해협을 장악합니다. 전 세계는 일본 함대 승리를 보고 경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승리는 러시아의 메인 함대, 발트 함대의 원정을 불러옵니다. 육지에서의 전투도 일본이 연승을 이어갑니다. 일본과 러시아군은 평양에서 최초의 무력 충돌을 하고 2월 14일 이어 정주 전투에서 최초의 지상전을 펼칩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의 탄탄한 보급로를 확보한 일본군은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압록강까지 쉽게 북진합니다. 그리하여 일본군 제1사령관 쿠로키는 4월 18일 압록강 지역의 러시아군을 향해 총공격을 펼치고 압록강 전투 결과 일본군은 러시아를 상대로 육지에서마저도 승리합니다. 그렇게 일본은 만주와 대한제국 국경 사이에 존재하던 러시아의 기지를 거의 접수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만주 지역으로 진군할 준비를 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는 리순에 있는 그들의 함대가 일본 함대에게 대패 리순 함대 사령관마저 전사합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는 리순 함대 사령관의 전사 소식을 들은 직후 1904년 4월 대책회의 끝에 러시아 해군의 주력 함대인 발트 함대에서 새로운 함대를 편성하여 일본의 함대를 괴멸시키라는 명령을 하달합니다. 러시아 발트 함대에서 나온 제23 태평양 함대는 리순 함대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말 강한 함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멀었습니다. 제2태평양 함대가 극동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7.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여러 난관을 마주합니다. 특히 일본의 동맹국인 영국과의 트러블이 가장 심했고, 그리고 그 먼 곳을 가는데 수리하거나 연료를 공급할 항구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중립국들이 러시아 함대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최악의 소식은 리순 요새의 함락 소식이었습니다. 제2태평양 함대의 목표는 리순의 1태평양 함대와 결합이 목적이었는데 리순이 함락되며 그들의 파병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퇴각하기란 러시아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일본 함대 사령관 도고 헤이하치로는 일본 함대를 대한제국의 진해항에 집결시킵니다. 러시아 함대가 고생해서 올 동안 그들은 만만의 준비를 끝마치죠. 특히 해상훈련에서 함대 함포 사격술이 거의 백발백중에 이르렀고, 또한 곳곳에 설치된 막루와 기지로 러시아 함대의 이동을 미리 파악합니다. 그리고 끝내 쓰시마 해전에서 일본 해군은 러시아 발트 함대를 말 그대로 대패시킵니다. 러시아 함대 39척 중 군함 34척 이상이 일본이 쳐놓은 포위망에 함몰되거나 포획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깁니다. 스시마 해전은 러시아 함대 300년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전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5년 5월 27일 러시아는 부상당한 총해군사령관 로제스트벤스키 대신 지휘권을 받은 레바가토프가 투항, 사실상 러일 전쟁의 최후 전투가 종료됩니다. 이 해상전 승리로 일본은 극동 지역의 모든 해협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스시마 해전 이후 전쟁은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나 러시아는 병력을 계속 보충하여 장기전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국은 각각 국내 사정상 전쟁을 장기간 수행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먼저 협상을 추진합니다. 1905년 5월 31일 일본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중재를 요청하고 9월 포츠머스에서 미국의 주도로 최종 합의에 도달, 두 국가는 포츠머스 조약으로 공식적으로 전쟁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1905년 7월 미국과 비밀협정을 맺어 미국으로부터 대한제국을 사실상 식민지배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1905년 11월 을사조약으로 비극적인 일본의 식민지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욱 감사합니다.